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요 며칠 미국 주식시장은 정말 혼조세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이 있으면 항상 발언 이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시장을 대비해서 투자에 소극적입니다. 그래도 바이든 정부의 1.9 트릴리언 부양책이 밀어붙이고 있고 코로나도 점차 나아지면서 투자 심리는 긍정적이고요. 파월 의장은 미국 고용시장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인내심 있게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저금리가 고용시장에 가져다주는 혜택과 이전의 과거의 교훈을 포괄하는 인내심이 있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코로나로 사라졌던 미국 일자리가 요즘에 조금 나아지면서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제자리로 가기에는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재무장관 앨런과 마찬가지로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책과 장기적인 투자를 계속해서 지원하겠다 하는 겁니다. 즉 금리 인상은 없다, 핵심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또 월 2,200억 달러의 자산 매입을 통해서 시중에 자금을 계속 공급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주식시장에 크게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요. 어제 실적 발표한 트위터 코카콜라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오늘 주가 좋았습니다. 신고가 찍었고요. 테슬라는 주가 빠지면서 비트코인, 페이팔, 테슬라와 이렇게 연관된 주식은 다 떨어졌고요. 다 하락 추세입니다. 대신에 중국 전기차 바이두하고 이항은 정말 대단합니다. 주말에 한국 투자자 투자 현황 분석해 볼 것이지만 테슬라 팔고 바이두 이항으로도 많이 옮겨간 듯 합니다. 이 두 기업 모두 호재가 있었고요. 다른 중국 기업들은 파월 의장 연속으로 주춤했는데 확실히 상반된 모습입니다. 오늘 이항 또 신고가 찍었고요. 어제 중국 1대1로 정책으로 인해서 유럽 시장 진출 이야기 나오고 오늘 또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플라잉카 파트너 찾는다고 뉴스 뜨면서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이항 주말에 제대로 분석해서 영상 올리려고 하는데 이슈가 끝나지 않네요. 구독, 알람 꼭 켜두시고요.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이항 같은 파트너를 찾는다는 것인데 뉴스를 자세히 보면 폭스바겐이 개인 항공 여행의 가능성을 중국에서 조사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플라잉카 산업화할 가능성을 확인하고 위해서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고 폭스바겐의 단일 최대 고객이다. 또 중국에서 2019년보다 3배 많은 전기차를 2020년 팔았다. 즉 중국에서 폭스바겐이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1등 국영 자동차 회사인 상하이 자동차하고 협력해서 중국에서도 내연기관 1등이지만 전기차 세단 ID3하고 SV, ID4 저가에 출시하면서 테슬라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잘하고 있는 게 중국에서 이미 30년 넘게 상하이 자동차하고 협력해 와서 중국 시장에서 생존하려면 반드시 파트너 기업이 있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도 이전에 워렌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 BYD랑 링크가 떴던 거고요. 폭스바겐이 독일 플라잉카 기술이 없어서 중국에서 파트너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수직 이착륙기 드론은 안정과 신뢰성을 제외하고 더 많은 장애물이 있다. 여러 드론, 비행기 이런 기종들이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수년이 걸릴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 즉 중국 정부의 제약이고요. 테슬라 자율주행도 이제서야 독일에서 어드밴스된 오토팔 FSD 레벨 4가 제한된 영역에서 독일 주행이 가능하다고 오늘 뉴스가 떴었습니다. 독일보다 규제가 더 심한 중국에서 테슬라처럼 외국계 기업 혼자 자동차 자율주행 시장을 헤쳐나가기에는 장애가 정말 많지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만약 한국에 삼성하고 협력한다, 현대하고 협력한다, 이렇게 링크 나면 아무래도 한국 소비자 신뢰도나 자동차보다 까다로운 항공 규제 쉽게 빠져나갈 수 있죠. 대신에 폭스바겐이 이항하고 꼭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현대차나 한화, 미국의 GM 같은 기존의 자동차 기업들도 플라잉카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듯 하고요. 이슈 있으면 미국 주식 분석하면서 조금씩 추가하겠습니다. 20배 오르는 주식 영상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또 바이두는 3일 연속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이항하고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의 1대1로 사업으로 주변국까지 팔 수 있는 확장석을 키운다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바이두 중국 광저우에 세계 최초로 멀티모드 자율주행 플랫폼 출시된다고 뉴스 뜨면서 연일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로보버스,
아포롱을 포함한 자율주행 서비스인 아폴로가 중국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광저우에서 시범 운행된다는 거고요. 뉴스에서 보면 앞으로 100개 이상의 로보택시를 배치하고 1000개의 픽업 스테이션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이두 이 기업이 중국 기업이 아니라 현 시점의 미국 기업이었다면 바이두는 절대 오늘처럼 신고가 못 찍었을 거고요. 그런데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라서 신고가를 찍은 것도 있습니다. 이 뉴스가 어느 정도 팩트도 있겠지만 우리가 테슬라 자율주행에서 봤듯이 중국은 정말 자율주행 할 것처럼 정말 그냥 폰만 잡는 거고요. 자율주행 1등 테슬라도 완벽하게 못하는 자율주행 사업에서 바이두가 차량 간 통신 V2X로 완벽한 자율주행을 중국에서 하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두도 투자받고 시장 미리 선점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요. 그러니까 이런 신문을 보면 바이두 자율주행이 뻥하고 안 되기 때문에 주가 다시 떨어진다는 개념보다는 바이두가 시장의 파이는 크게 키우고 있어서 주가는 오르지만 테슬라로 쭉 연구해왔지만 자율주행은 반도체나 통신, 배터리 이런 기본적인 게 받쳐주지 못하면 항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몇몇 주주분들이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비트코인으로 재무적인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중국 뉴스를 보면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미국인들은 정말 쉽게 낚일 듯 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찍은 것도 있죠. 서방에서 보는 동향이 조금 미스테리하고 신비로운 것도 있는데 실상은 반도체 자동차도 제대로 만들 기술력이 없어서 외국 기업하고 대부분 협력하고 있죠. 그래도 중국이라는 시장이 크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담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꼭 이 기업이 나쁘다 할 수는 없죠. 오늘 테슬라 주가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조금 빠졌고요. 게리 블랙은 이제 테슬라 서포트에서 악플로로 변경된 듯 합니다. 트위터를 보면 어떻게든 자기 의견 맞는 거 보여주려고 트윗을 엄청 날리네요. 게리 블랙이 JP 모건 있을 때 임원이었던 거는 맞지만 토바코, 담배 애널리스트였고요. 시장의 흐름이나 금융 이런 전반적인 것은 잘 알겠지만 테슬라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부족해 보입니다. 테슬라 지금 팔고 나간 사람들은 테슬라 시스템 리스크로 새로운 것이 하나 추가되었기 때문인데요. 비트코인이라는 불확실하고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들어오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무작정 부정적이고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높을 거야 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이꼴 테슬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식을 던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주식을 파는 사람들은 전형적인 단기 투자자, 보수적인 투자자 이런 성격이 강합니다. 지금 이렇게 테슬라를 팔고 다시 사는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이 시총 작고 변동성 높은 종목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절대 성장성은 테슬라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절대 테슬라만한 주식은 없고요. 게리 블랙이 테슬라 전량 매도하고 지금 트윗으로 계속 언급하는 것이 트위터 주식입니다. 게리 블랙이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트위터를 계속해서 업로드하고 있고요. 트위터 4분기 어닝이 잘 나와서 올린 것도 있겠지만 어제 트위터뿐만 아니라 코카콜라, 리프트도 어닝 발표했고 신고가 찍었습니다. 그런데 트위터 주식만 언급하고 있죠. 확실히 투자한다고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트윗에서 트위터 찬양글 올리고 주가도 어제부터 해서 계속 신고가 찍고 있고요. 아무래도 테슬라에서 오랫동안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심어주었기 때문에 게리 블랙의 트위터만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많을 듯 합니다. 그런데 이분도 세력일 수 있죠. 트윗에 올린 이야기를 보면 정말 이전 테슬라 분석했던 내용과 비슷하고요. 여기 트위터 주식을 테슬라 주식으로 바꾸기만 하면 문장체가 똑같을 듯 합니다. 4분기 수익이 1.29빌리언으로 추정치보다 높았다. 테슬라 4분기 실적 예상치보다 낮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듯 하고요. 또 트위터 주식의 주가가 상승할 가치가 높다. 이렇게 찬양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4분기 목표치 놓치고 조금밖에 성장 못했다. 전략이 투명한 트위터는 현재 12% 올랐는데 테슬라는 트위터에서 레슨, 교훈을 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SEC 조사 가야 될 것이 아닌 것 같고요. 트윗을 계속 올리고 주가 조금 떨어졌는데 급매도한 건 아닌지 게리 블랙 추종자들 조금 의심해봐야 될 듯 합니다. 지금 테슬라 주주들이 매도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보다도 비트코인 투자로 인한 CEO 리스크, 일론 머스크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작년에 S&P 편입 때 유상증자 1% 했지만 이렇게 비트코인 사려고 유상증자 했냐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 살 돈으로 기술 개발 투자를 더 하든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은 바이두에서도 이야기했고 공장 확장도 그렇고 이미 글로벌 3대 경제권 미국, 유럽, 중국에서 다 테슬라 공장이 운영 중이고 건설 중이라서 크게 확장할 것이 없고 자율주행 FSD도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통신, 배터리 기본 산업이 따라와줘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일론 머스크 트위터 그만해라, 너무 코인 띄워주는 거 아닌가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미 코인 투자했기 때문에 코인 가격 오르면 테슬라한테 득이죠. 전반적으로 보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 대한 믿음이 약한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매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게리 블랙도 그렇고 이제 비트코인 현금에서 7% 비중으로 가져왔다고 테슬라를 파는 것보다 횡보장에서 지치거나 다른 제2 테슬라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제2 테슬라는 없습니다. 테슬라, 애플같이 우량주 장기로 쭉 모아 나가시고 소형주들은 조금씩 심심할 때나 어닝 전후로 스윙 치는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